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뉴욕 증시는 간밤 8일에 나올 중간선거 결과를 앞두고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2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종목별로도 이슈가 많았습니다. 애플이 중국의 봉쇄 정책으로 인해서 아이폰의 생산량이 하락할 것이다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보합으로 마감을 지었고요. 메타 플랫폼스 같은 경우 대규모 감원 소식을 발표하고 나서 6%대 강세를 보였고 테슬라는 어제 $200 선이 붕괴되면서 다시 또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성장주 내에서도 희비는 조금 엇갈리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11일 발표될 CPI와 그리고 중간선거 시작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시장 이슈들을 해석해 나가야 될지 저희 시간 오늘 전략 챙겨뒀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시장에 여러 이슈들 들어가 볼 텐데 오늘 저는 섹터 이슈로 배터리 수직 계열화 관련 이야기 나눠보고자 해요. 네, 저는 건설주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건설주가 어제 대거 반등이 나왔는데 하지만 여전히 호재와 악재 이렇게 리스크도 볼 부분들이 많거든요. 잠시 후에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 섹터 이슈와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같이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에 조금 우호적인 이슈들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달러의 움직임이 되겠죠. 미국의 강달러가 아래로 회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국내에서 장중 1,400원을 하향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역외 시장에서 오늘 새벽에 11원 정도 하락하며 1,393원까지 떨어지면서 확실히 달러가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요. 종목들도 그에 대해서 꽤나 강하게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계속 휴전 관련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좀 더 강하게 거론되고 있는데요. 바이든과 푸틴의 최측근이 비밀리에 접촉했고 휴전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등장했습니다. 어제 국내 장에서도 재건주가 올라가고 방산주가 내려갔던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중국 당국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로 코로나 강하게 한다니까? 라는 분위기입니다만 홍콩과 외신 측에서는 계속해서 제로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시진핑 3기가 시작되면서 가장 강력한 부양책 이런 것을 떠올렸을 때 지금으로서는 그게 바로 리오프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중국 리오프닝의 의미라며 어제 이 재고가 줄어드는 쪽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반도체나 석유화학, 국내장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흘러가기도 했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어찌됐건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중간선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상원과 하원 모두 다 공화당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칩4 동맹이나 IRA가 아니다. 당장 내 지갑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와 인플레 쪽에 좀 더 관심을 두고 그것을 더 잘 이끌 것으로 보이는 게 공화당이다라는 설문조사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하원이야 사실 역사적으로 봐도 항상 집권당보다는 그 반대당이 잡아왔었기 때문에 이번 공화당 우세였고요. 상원 같은 경우도 공화당 측이 55%로 조금은 더 비중이 높은 상황입니다. 물론 뚜껑은 열어봐야 되는 거겠죠. 어찌됐건 블룸버그 측에서는 중간선거는 불확실성이 제거된다라는 측면에서 역사적 호재였다라고 말합니다.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중간선거가 있었던 해 다음에 1년 정도의 수익률이 더 좋았다라고 전해드렸었죠. 하지만 시장에서는 올해만큼은 인플레이션 등을 생각했을 때 시장 전통이 깨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좀 불확실한 목소리도 내놓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펜실베니아와 조지아주가 격전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시장은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만 지금으로서는 공화당 쪽의 무게가 더 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전해드린 내용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나눠 봤을 때 어느 쪽의 섹터가 수혜를 볼 것인가 자세히 설명드렸었고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공화당 우세 쪽의 내용이 시장에 좀 더 반영되는 듯한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공화당 쪽이라고 한다면 전통 에너지고 민주당으로 본다면 친환경일 겁니다. 이 부분이 좀 극명하게 뉴욕장에 반영이 됐습니다. 일단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죠. 다우가 좀 더 강했던 것은 역시나 에너지 쪽의 섹터 전반 종목이 강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가는 내렸습니다. 에너지 관련주는 올랐고요. 선거에 대한 나름의 염두를 둔 움직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기차와 배터리 쪽에 태양광 쪽의 종목들은 모두 다 내렸습니다. 테슬라 5% 빠졌고요. 리비안, 루시드, 니콜라, 니오 등의 종목들 다 하락했고요. 태양광 쪽은 전원 거의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선거의 영향이 조금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고요. 어찌됐건 시장에서는 중간선거와 CPI를 기다리면서 달러 약세 그리고 중간선거에 대한 긍정의 시나리오 등을 써 나가고 있습니다. 어찌 될지 봐야겠죠. 달러 인덱스는 110으로 좀 떨어지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하게 올랐다라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보시다시피 이쪽이 반도체입니다. 모두 다 초록불로 상승세 확인이 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3%, 그리고 메타가 수천 명의 대규모 감원을 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보통 요즘 굵직한 업체들의 감원 소식은 이익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메타 6% 정도 올라섰고요. 테슬라는 5% 이상 빠졌습니다. 트위터 인수 폭풍을 여지없이 맞아가고 있는데요. 17개월 만에 $200를 하회했다라는 소식이 전달됩니다. 자, 시장에서는 이제 이 CPI를 기다리고 있어요. 10일 목요일 밤 10시 30분에 나오게 될 텐데요. 대략의 예측은 한 8% 정도입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상을 상회하게 된다면 12월 75bp 가능성이 올라가며 위험자산의 이 변동이 커질 수 있고요. 예상을 하회하게 된다면 드디어 8% 아래로 내려왔구나 하며 50bp 가능성이 올라가죠. 그러면 위험자산 선호가 더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후반이 상당히 중요한 변곡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장으로 초점을 맞췄을 때 이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증권가 리서치 센터가 한 달 동안 내놓은 보고서를 들여다봤더니 1개월 목표가 조정 보고서 하향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았다라고 합니다. 700여 건에 달했고요. 그 이유로는 3분기 실적 뚜껑을 열어보니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향 보고서가 가장 많았던 것은 바로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먹통 사태, 광고 부진에 대한 여러 이슈 등이 있었고요. 그 다음이 하이브와 삼성전기. 반면에 목표가 상향 리포트 그렇게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 건 딱 나오죠. 하나솔루션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2차 전지 쪽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승률도 하나솔루션 제하고 보시면 모두 엄청나게 한 달 사이에 올라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나증권의 보고서를 보면서 상당히 의미 있는 것 같아서 챙겨왔는데요. 내연기관차 일대는 원가 비중이 높은 게 파워트레인 엔진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동등한 원가 비중을 갖는 게 전기차에서는 광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광물의 확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수익성 리스크가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각 그룹에서는 수직 계열화를 해 나가면서 이 광물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미드스트림 업체에서 업스트림 업체까지 우리는 관심도를 넓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배터리에서 미드스트림으로 본다면 셀과 소재 쪽, 6대 소재 있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이쪽입니다. 그리고 이걸 업스트림으로 당겨본다면 채굴과 정제련까지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에서 2차 계열화까지 일어나는 것을 주목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수직 계열화가 잘 이뤄져 있고 해외 시장의 공급망 구축을 잘한 업체들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수직 계열화가 가장 잘 되어 있는 업체는 어디인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의 1차 수직 계열화는 LG화학, 롯데케미칼, LNF 등이 되겠고요. 2차 수직 계열화로 내려가면 LG화학과 함께 손잡고 고려아연에 지분 투자를 했고 포스코그룹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교집합을 꼽아내자라고 하네요. 수직 계열화와 역내 공급망 그리고 자본력을 갖춘 쪽을 본다면
LG화학과, 엔솔, 포스코홀딩스, 포스코케미칼입니다. 어제 개장 전 성공 전략에서 함정남 차장님이 포스코홀딩스 지금부터 봐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제 또 급등이 나와서 반갑기도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증권에서 말하는 최선호주이고요. 두 개의 교집합이 있는 삼성 SDI, 고려아연, 에코프로, 롯데케미칼 정도는 차선호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어떤 종목이 지금으로서 가장 매력적일지 잠시 후에 이에 대한 이야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못난이 종목들의 반란이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3분기 실적 부진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던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들의 중심으로 어제 이 일명 못난이 반격의 날이었다고 적어봤는데요. 먼저 해운주들이 일제히 강했습니다. 페노션이 지난 금요일에 신저가를 기록했었는데 어제 정규장에서는 12%대 강세를 보였거든요.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가 완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속에 해운이나 컨테이너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예상 속에 어제 강세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석유화학, 최근에 이 시황 부진 때문에 역시나 많이 빠져 있었던 쪽입니다. 그런데 지난 4일에 국제유가가 5%가량 올라가면서 이들 종목도 어제는 9%, 8%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정유주도 마찬가지로 강했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 거기다가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증권주와 건설주들의 주가 낙폭이 최근에 심했었는데요. 이쪽에서도 어제 반등이 일제히 나왔습니다. 이렇게 못난이들의 반격이 나온 어제 저는 좀 건설주에게 중심으로 한번 브리핑을 준비해 봤는데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건설주들은 정말 줄줄이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유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이유가 되겠죠. 레고랜드발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고 있고 금리 인상 각국에서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부동산 경기가 악화됐고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건설주들에게는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주 10월 27일, 10월 26일에 보면 대부분 건설사들이 이렇게 일제히 52주 신저가를 기록했고요. 이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고 나서는 14%, 13% 정도는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11월 들어서 지금까지 체크를 해보면 그래도 나름 저점 대비해서는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증권가에서는 건설주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정리해 보니까요. 그래도 나름 건설 빅4는 건실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건설 빅4의 재무 건전성이 탄탄하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요. PF발 자금 경색에도 불구하고 방어력을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현금성 자산을 보시면 현대건설이 3조 원 이상, GS건설 2조 7천억 원, DL-ENC와 대우건설도 각각 1조 이상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PF 우발 채무 규모 대비해서 이 현금 규모가 꾸준히 올라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유동성 위기로 변질 가능성은 좀 미미하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별 건설주의 이 호재로 본다면 대우건설이 하반기에 정비사업의 최대어로 꼽히는 한남 2를 품으면서 이 건설사 중에서 시총 2위로 빠르게 근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국내 쪽에 이 주택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계속해서 해외로 눈을 좀 돌리고 있는데요. 원자재 가격 상승과 임금 상승이 부담이 되면서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외 수주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가량 늘어났고요. 네옴시티 등을 중심으로 해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몰리고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가 이 건설사들에게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지금 워낙에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도시정비 분양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하나증권에서도 아무래도 지금 주택 시장의 비우호적인 환경에 대해서 짚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네옴시티라던가 플랜트건설, 사우디 원전, 수소 분야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이 네옴시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지금 활발하게 건설사들도 그렇고 여러 기업들이 참여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사우디 혁신 로드쇼가 개최가 됐고 여기서 11개 건설사가 참여를 했는데요. 지금 국내 건설사들은 네옴시티 관련해서 어디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좀 정리해 봤습니다. 관계자들이 얘기한 부분들을 정리했는데요.
코오롱 글로벌은 어제 15% 가까이 또 오르기도 했었죠. 지금 네옴시티 이외에도 사우디에서 분명히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들은 분명히 자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수철이나 풍력 등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포스코 건설에서는 모듈러 사업에 대해서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 라인의 건물 일부가 모듈러 방식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삼성물산에서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보면서도 리스크도 고려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삼성 엔지니어링에서는 입찰 리스크가 과거에 좀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해서 내부적인 관리를 꼼꼼하게 했다라고 얘기했고 사우디 플랜트 사업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쌍용건설도 홍해 개발 프로젝트나 키디아 엔터테인먼트 시티 등 다양한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건설 기계 쪽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 협상, 평화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기대감에 어제 재건 관련주들이 또 많이 올랐어요. 보시는 것처럼 데모가 어제 정규장에서 25% 가까이 올랐는데요. 지난주에 김충성의 장단 맞춤에서 추천주로 얘기를 해주셨고 수익률이 50%에 육박합니다. 잠시 후에 또 AS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이외에 건설 기계 섹터도 강했다는 부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셨듯이 그동안 참 앞이 캄캄하다라는 증권가 전망이 지난주만 해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 수주라는 날개를 달고 빠르게 예상보다 빨리 회복이 나올 수 있을지라는 또 기대감이 있었는데 또 이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오봉역에서 최근에 사고가 나오면서 이 시멘트 운송에 좀 차질이 생겼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연말에 있을 건설업계 성수기에도 비상이 걸렸다라는 뉴스 리스크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에 오늘 건설사 중에서 어떤 종목을 꼽는다면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을지도 여쭤보겠습니다. 네, 건설 섹터 이야기 자세히 브리핑 해주셨고요. 전략 챙겨가겠습니다. 그리고 좀 스몰캡 관련한 이슈들도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요거 하나 그냥 체크 포인트로 보고 가죠. 웨어러블 기기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워치로 갔다가 이번에 스마트 링 이야기가 또 떠오르고 있네요. 디스플레이가 없다 보니까 배터리 타임도 길어지고 사이즈도 작고 디자인도 크지 않아서 늘 착용하기 좋다라는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다양한 스마트 링이 출시가 되어 있긴 한데요. 이 시장에 삼성과 애플이 특허를 신청하면서 차기 격전지를 예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삼성 측에서는 작년 10월 그리고 올해 7월에 미국과 유럽에 각각 특허 신청을 내놓은 상황이고요. 끼고 있으면서 광학혈류 측정 센서나 심전도 센서 등으로 인해서 내 심장에 문제가 없는지, 내 수면 패턴과 온도가 괜찮은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은 그동안 스마트워치에서도 헬스케어 기능을 강화해왔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성과를 내지 않을까 기대감 등을 드러내고 있죠. 어찌됐건 삼성 측에서 개발에 들어갔다라는 이슈가 들려옵니다. 삼성페이와 같은 다른 기능도 반지로 같이 연동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등장하고 있고요. 관련주로 본다면 아직까지는 크게 없습니다. 스카이랩스라는 비상장 스타트업이 이 부분에서 꽤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삼성이 여기에 투자할 가능성 혹은 스마트 링으로 인해서 스카이랩스가 주목받게 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스카이랩스에 지분 투자한 회사들이 꼽히고 있는데요. 에이티넘 인베스트와 녹십자가 언급되니까 그냥 참고용으로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 다양한 이슈 담았는데 오늘도 저희 꽉 채운 시간이었네요. 네, 자, 저희도 빠르게 진만쌤 모셔서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장되는 이 주 후반의 일정들을 남겨놓고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진만쌤과 전략 챙기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우호적인 소식 많이 들립니다. 휴전 얘기도 있고요. 또 환율도 1,400원 아래로 장중에 떨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중국 리오프닝도 중국은 아니래도 기대감은 생기고 있습니다. 이 이슈들과 중간선거 CPI 변동, 과연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대응할까요? 네, 일단은 뭐 장이 한 1, 2주 정도 굉장히 좋았죠. 이제 이게 왜 오르지 하다 싶을 정도로 시장이 괜찮긴 하는데 이제 지난주까지는 이제 창과 이제 공격적인 칼 이제 두 가지를 다 같이 이제 공격적인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은 요번 주는 방패를 하나 쥐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목요일 날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제가 공격적으로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주는 목요일 이전까지 시장이 좋게 될 경우에는 목요일 이제 한국장 기준으로는 내일 수요일 목요일 양 이틀간 방어적인 기제를 좀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사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고요. 지금 미국 중간 선거 결과도 아마 목요일 날 이제 대충 윤곽이 나올 것 같다. 결과가 목요일 날 발표가 된다. 그렇게 되면은 지수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을 방구를 해야 되고요. 사실 그때가 되면은 어떤 종목이 많이 오르느냐라고 보기보다는 내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종목이 그런 혼란에 있는 시장에서 승리를 할 수 있을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고 꼭 목요일 날 이제 그 정도가 되면은 이제 시장에서는 해지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좀 가져두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지금 너무 시장이 좋긴 합니다. 그래서 더 불안한 부분도 있고 이 네. 끝이 어느 정도까지 보여질지가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목요일까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목요일이라고 해도 사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그러면 해지를 어느 쪽으로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해지할 만한 섹터. 네, 일단은 뭐 당연히 만약에 또 공화당이 또 이제 승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정유주 쪽에 한번 정유 혹은 이제 에너지 쪽에 한번 정도 시세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민주당이 또 승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또 며칠 동안도 안 좋았던 신재생 섹터에 다시 한번 이제 순환매가 도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사실 누가 승리할지 뭐 누가 유리하다라고는 사실 이전에 미국 대통령 선거 때도 처음의 결과와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예측을 하기보다는 사실 한 번 정도 예를 들어 두 섹터를 같이 잡아넣어서 한쪽이 오르면은 한쪽을 이제 수익을 실현을 하고 이제 그 다른 섹터는 이제 뭐 손절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바닥에서 다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탔든지 하든 여러 가지의 그런 시장 방어적인 요소들을 갖고 있다. 저는 만약에 한국 시장이 월요일 좋았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좋게 되면 저는 약간 이제 곧버 이제 인버스 종목을 잡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힌트까지 살짝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쪽 살짝 볼게요. 앞서 하나증권의 보고서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결국에는 원가 비중을 봤을 때 광물이 중요해지고 수직 계열화나 뭐 역내 공급망 구축, 자본력 확인했을 때 또 포스코케미칼, LG화학, 엔솔 뭐 이쪽이 다 좋다라는 얘기가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한 달 사이에 그 어느 섹터보다 강했거든요. 더 끌고 가도 돼요? 네, 사실 지금은 그 이제 좋은 기업들이 거기에다 심지어 지금 외국인 수급들이 들어오는 게 다 그쪽만 지금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얼만큼 오를까? 이제 사실 지금 정도 됐으면은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그냥 순수하게 수급적인 상황에서 이제 여기서 더 들어올 수급이 있을까라는 그런 이제 좀 의심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좋은데 만약에 돈이 빠지게 될 경우에 돈이 가장 많이 들어왔던 쪽에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새로운 종목을 찾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종목들을 다시 좋은 구간에서 매수를 할 때 그때가 사실 좀 좋은 의미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마 그거는 이제 아침에도 다뤄드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사실상 규모의 경제입니다. 지금은 사실 워낙 금리 인상 시기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하기 꺼리는 시각인데 그만큼 현금 확보가 잘 돼 있는 대형 기업들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같은 이제 대기업들이 이런 시장에서 돈을 투입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는 그런 말과 이런 때 오히려 강자로서의 좀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기존 현재 좋은 종목들이 아마 그대로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사실 금양 같은 사실 최근에 또 핫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 수 없을 만한 구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좋았던 기업들을 재공략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으로 지금은 사실 너무 많이 올라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기업으로 바라보면서 보유하셨다면 이제 이익도 살짝 챙겨봤다가 또 다시 좋은 지점을 노려서 들어가며 관심을 유지는 하되 전략적으로는 움직여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그죠. 아무래도 좋은 기업은 아무튼 재평가, 사실 지수 레벨이 여기서 더 올라가기보다는 여기서 횡보만 해도 분명히 저렴하게 살 수 있을 만한 자리는 충분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시고, 제가 이제 안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니나 좋은 구간은 다시 올 거다. 사실 그래서 나 이거 사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다리시면은 기다렸다가. 좋은 네. 자리가 오기 때문에 너무 고점에서 들어가시진 마시고요. 이제 다시 분명 좋은 자리는 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쪽 종목들 사실 뭐 진만쌤과 저희가 호흡해온 종목들 굉장히 많으니까요. 한번 뭐 돌려서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낙폭 과대 반란 어제 각 종목들이 맞았어요. 해운부터 건설, 뭐 증권, 석유화학 쪽에서 반등을 보여줬는데 이 건설 섹터에 대해서 수정일거가 자세히 브리핑해 주신 만큼 그에 대한 전략부터 들어가 볼까요? 네, 건설부터 들어가시면은 이제 네옴시티라는 큰 재료가 있죠. 네옴시티라는 큰 재료가 있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근본적으로 해외 수주가 잘 되는 기업들은 플러스 요인들이 있고 현재 주가도 충분히 저점인 구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일단 기본으로 국내에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 이어지기 때문에 상승세가 기술적 반등을 제외하고는 사실 좀 힘들지 않을까. 이제 해외 수주를 실제로 따낼 수 있는 기업들이 있죠. 뭐 사실 국내 기업들이 워낙 이제 뭐 사우디라든지 중동 쪽에 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돈을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기는 당장 네옴시티가 마무리가 되는 순간이 조금 위험할 구간이 아닐까. 기술적 반등이 마무리되는 구간은 아닐까라는 말씀과 함께 지금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앞으로 한 10%, 15%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가능하나 그 끝이 굉장히 짧을 수도 있다. 즉 지속성을 가지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만약에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계속적으로 현대건설을 계속적으로 저는 좋게 보고 있고요. 삼성 엔지니어링도 결국에 지금 또 수소 이야기가 잘 나오고 있기 네. 때문에 플랜트 사업 쪽으로 유망한 기업들, 즉 이제 기존 건설사, 순수한 건설사를 제외하고 별도의 그런 무기들이 있는 기업들은 충분히 해외 수주를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일단은 네, 건설 쪽은 좀 조심하자. 지금도 상승 여력은 있지만 조심하자라는 의견으로 대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과 삼성 엔지니어링 쪽으로 얘기를 좀 더 기존의 이야기 강조해 주신 거고 다른 건설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은 있으나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하자라는 의견입니다. 석유화학에 대한 짧은 코멘트도 부탁드릴게요. 어제 케미칼 붙은 종목들 분위기가 다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롯데케미칼은 앞서 그 2차 전지 밸류체인 내에도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경쟁사가 아니라서 롯데케미칼이 더 매력적이야. 2차 전지 내에서 고객사의 선택을 받을 거야 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사실 화학유화학 쪽이 지금 사실 경기 침체에 대해서 가장 직격탄을 맞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좀 어려운 기업이긴 사실 뭐 중국이 해제를 한다, 제로 코로나 정책 해제한다는 그런 기대감과 함께 올랐는데 일단은 이게 마찬가지로 그 끝이 짧을 겁니다. 다만 여기서 밸류 체인이 좋은 기업들이 굉장히 의외의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게 포스코 케미칼이 보면 조용하다가 확 올랐어요. 맞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롯데케미칼도 시가총액이 좀 높긴 하지만 시장에서 평가받기 좋은 구간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현재 구간에서 본업을 제외하고 굉장히 유망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보신다라고 하면은 롯데케미칼도 신규로 편입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긴급이에요. 네. 저희 포스코 케미칼 상담 요청이 들어왔어요. 네. 저희 방송 보시고 매수하신 것 같은데 사계절 아이디 분이 지금 30% 수익 구간이시래요. 네. 일단 축하드리고요. 이거 팔아야 되나요? 고민하시네요. 저는 반만 팔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만약에 오르게 되면은 그때 20 계속 좀 올렸어요. 올리긴 올렸는데 일단 25만 원을 목표가로 하시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목요일 이전에 매도를 한 번 정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너무 아까우니까 다 파신 마시고 한 절반 정도 매도를 하시면서 매수는 또 한 번에 하지만 또 매도도 한 번에 못하는 게 이제 우리들의 심리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나 목요일 날 기준으로 시장이 급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목요일 이전에는 한 번 정도 수익 실현해 보시자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짤막하게 스마트 링도 좀 얘기 부탁드릴게요. 그냥 앞으로 다가오는 웨어러블 기기라면 좀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가 있는지 짧은 코멘트도 괜찮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갖고 있는 매력도가 이제 하이닉스와 달랐던 게 이런 가전 쪽에 대한 메리트가 생각보다 크고 저도 스마트 링이 나오게 되면 저도 한 번 정도 관심 가져볼 저도요. 만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건강이 조금 이제 이제 최근에 트렌드다 보니까 예를 들어 그 안에서 뭐 혈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긍정적인 기사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사실 코로나 때도 이 갤럭시 워치가 심전도 관련해서 좀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그럴 것만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너무 좀 이르긴 합니다. 너무 단발적인 이슈로 좀 나올 수 있긴 한데 그러나 그 안에서 에이티넘 인베스트나 녹십자 같은 종목들이 이걸로 오르진 못하겠지만 네. 에이티넘 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가벼워서 한 번 정도 시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갖고 있는 가전 제품 거기 추가적으로 뭐 이제 당연히 스마트워치도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VR, XR 기기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니까 가전 쪽에서의 반등을 한번 노려볼 만합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계속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카이랩스 이 비상장 스타트업 회사 대표가 부정맥으로 그렇게 고생을 해서 본인이 네. 삼성전자를 나가서 차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웨어러블 쪽에 대한 이야기 지속적으로 저희 보죠. 그리고 오늘 진만 스픽은 다소 무거울 수 있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인데요. 개인 투자자들의 눈물 섞인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오늘 좀 꺼내드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상승의 탄력을 좀 할 수 있을 만한 요소들도 존재를 하지만 막을 수 있을 만한 요소들도 좀 존재를 하고요. 지금 이제 뭐 좀 일찍 다뤘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만약에 지금 적정 구간에서 좀 지수가 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도 다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연에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보신 분들께서는 약 20% 이상의 세금을 좀 낼 수밖에 내는 이제 법안인데 이게 원래 2년 정도 유예 기간이 나왔다가 지금 당장 내년 초에 시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은 게 뭐 부자 감세다 이런 이제 이슈들도 많지만 사실 주식 시장을 이끌고 있는 이제 주요한 큰 손들은 만약에 이런 세금적 이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한국 시장을 굳이 할 이유가 있나라는 그런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전에 2020년도, 2021년도 이전에 주식을 해보신 분들은 연말에 대주주 양도세 물량이 나오는 것을 꽤나 많이 보셨고요. 네. 그 물량의 여파가 생각보다 크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몸소 체감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시장이 정말 어려울 수도 있다. 정말 시장을 지탱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도 많지만 사실 시장을 대부분을 지탱을 하고 있는 분들은 이제 생각보다 적은 수의 많은 돈을 가지고 이제 운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한국 시장이 정말 위험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 사실 이 법안이 이중과세 논란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거래를 할 때 거래세를 내고 있는데 여기 추가적으로 금융투자세까지 내게 된다라고 하면 세금을 2번을 내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되면 최소 이제 거래세가 폐지가 되거나 그 이후에 이제 좀 합리적인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 금투세를 도입을 해도 늦지는 않은데 지금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한국 시장에 대해서 위험한 이야기. 거기 추가적으로 대만이 이전에 1989년도에 관련해서 금투세를 도입을 했다가 한 달 만에 주식이 이제 대만 지수가 40% 넘게 하락을 해서 급하게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이슈들로 보았을 때 사실 주식은 투기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그래서 투기라고 하면은 이런 세금들이 조금 세금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만 사실 선순환이에요. 이제 스타트업은 상장을 함으로써 이제 자금을 얻는 거고요. 현재 상장하고 있는 이제 중소기업이나 이제 중견 기업들은 주식 시장에서의 활발한 이제 활동을 통해서 새로 이제 자금을 유입을 하고요. 그 자금을 바탕으로 신규 투자를 하는 그런 이제 구간 이제 선순환 구조가 이어져야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투기 요소로만 보는 게 아닌가. 주식 시장도 충분히 한국 시장 내에서 선순환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이제 좀 마인드가 좀 부족하다라는 말씀과 함께 또 개인 투자자들이 좀 안타까웠던 게 외국인들과 기관 투자들은 대상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와 함께 사실 저는 이 부분들이 해결이 빨리 좀 되기를 기대를 하면서 요 한번 문제를 다뤄보면서 조금 이제 여러분들도 힘을 좀 보태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장기 투자를 하면 뭔가 혜택을 주기 마련인데 사실 이번 정책은 장기 투자를 할 경우 되려 새해를 맞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진행 상황 저희 계속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자, AS도 짤막하게 하고 가겠습니다. 그동안 말씀드렸던 종목들 수익이 좋죠. 한미글로벌, 포스코케미칼 앞서 다뤄봤었고요. 데모 한번 보겠습니다. 데모가 지금 36% 넘어가는 최고가 기준 수익률을 나타냈는데 AS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네, 일단은 장기 이동평균선을 좀 돌파를 해서 조금 더 볼만한 재료긴 한데 좀 가볍습니다. 이렇게 해도 시총이 1,000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너무 가벼운 종목이고 굉장히 좀 어려운 종목이에요. 그래서 저라면은 어느 정도 이제 다시 싸게 살 수 있을 만한 재료가 올 것 같기 때문에 여기서 한 10% 정도의 상승 여력만 좀 체크를 하시고 저는 보유자분들은 이 정도 했으면 됐다, 놓아줄 때도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하는 게 지금은 시장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사용하셔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정책에 대한 앞서 일선에서 내고 있는 목소리까지 같이 나눠봤습니다. 전략 김진만 쌤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